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 급등을 하고 또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역시나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시장에서 제일 강한 종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도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 바로 체크해 볼 건데, 역시 이번 주 일요일에도 무료 강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연휴 길게 보내시고 일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무료 강연회를 통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역시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은 지금 1920포인트를 뚫어주면서 위쪽으로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힘이 빠졌다, 굉장히 힘없이 올라간다라고 생각도 많이 듭니다. 우리 등산을 하면 오르막길 올라갈 때 처음에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가면 갈수록 체력이 빠지면서 힘이 서서히 빠지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체력을 비축해가지고 힘을 모아서 뒤에 뒷심을 발휘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요. 또는 힘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산하는, 내려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기점이 저는 역시 다른 건 없고, 이번 황금 연휴 동안에 2차 확산이 일어날 것인가, 아무 일이 없어서 정상화가 이제는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올 것인가의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2차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세상에서, 이제 세계에서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던 대한민국의 질병 관리 능력이라던가 안전하다, 이제 경제 재개해도 되겠다라는 기준이 되었던 한국이 다시 2차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또 전 세계에 패닉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만약 2차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역시 코로나가 별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가도 되겠어, 공장 돌려 라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역시 이번 주가 분기점이 되어서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만약 아무 일 없다면은 2000포인트 이상까지 그냥 논스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역시나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당장에 베팅을 하거나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보다 명절이란다, 황금 연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투자 방향을 보고 위쪽이면 위쪽에 맞춰서 따라 들어가고 빠지면 빠지는 대로 우리가 기회를 또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빠지기 직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이 되어 있는데 무너지게 되면 과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올라가게 될 때는 역시나 700포인트 이상으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이번 연휴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립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상한가 5종목이 보여지는데, 덕성, 6일 CNS, 롯데지주, DPC, 한류 AI센터인데요.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덕성의 경우 오늘 이렇게 급등을 해 주었어요. 오늘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덕성은 예전부터 중국 관련주로 엮여있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로 좀 움직이면서 덕성이 빵 치고 올라와주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제 차기 대권 주자, 야권의 주자로서 거론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여권에서는 조국,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거론이 된다라고 하죠. 인물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야권 쪽에 인물이 누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사실은 뭔가 좀 콕 집어서 말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죠. 아무래도 네임밸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력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도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홍준표 전 대표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당선인이 좀 거론이 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그리고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봤을 때 리더십에 부재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권에는 마땅한 인물이 없다 라고 이야기 나오는 가운데 역시 홍정욱
인물도 좀 거론이 되고 윤석열도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역시 정치 테마들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정치 테마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초기에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초기에 잡았을 때는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잡는 게 좋고, 빠졌을 때 잡아가지고 대선까지 끌고 가는 게 좋은데, 사실 대선까지 끌고 갔을 때 윤석열 총장이 출마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어요. 출마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갑자기 한가가 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서려 있을 때 저점에 잡는 것이 좋기 때문에요. 아, 지금은 정치 테마가 또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 테마 흐름이 들어오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 관련주 올라온다고 지금 관련주 막 서연 뭐 이런 것 저런 거 지금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따라 가야 되는가? 모베이스 전자 이런 거 다 사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 충분히 올라왔다 하더라도 빠질 때 사면은 늦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관심 있게,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쁘진 않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조금은 깊이 하시면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어제만 하더라도 고려 산업, 홍정욱 관련주 급등했는데 오늘 장대 윗꼬리를 달면서 지금은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물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게 이렇게 쭉 빠져내려가는 그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일시적이다, 단발성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61CNS라는 기업도 오늘은 급등을 했습니다. 61CNS 예전부터 상승세가 이렇게 나왔던 기업이기도 한데 좋은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 좋아서 올라왔다라고 말하기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요, 딱히 여러분들이 너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올라올 때도 딱히 이렇다 할 만한 메리트가 있어서 올라오거나 특징이 있어가지고 올라오거나 재료가 있어서 올라온다라기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역시 낙폭 과대주죠. 그래서 낙폭 과대주에다가 주가가 좀 싸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목에서 투자를 볼 수 있지 하면은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야, 1,000원이 2,000원 되면 어디야? 2,000원이 3,000원 되면 어디야? 또 3,000원이 4,000원 되면 어디야? 라는 형태로 좀 묻지마 투자 형식으로 들어오고 계시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투자하실 때 역시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지금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가 다행스럽게도 부채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해 볼 만한데요. 딱히 회사가 하고 있는 기업이 하고 있는 산업들이 메리트가 있다던가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좀 투자하실 때 약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급등한다고 해갖고 따라 붙으면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61CNS와 같은 종목들,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제쳐둘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이제 롯데 지주 급등했는데요. 대형주가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들, 상한가 가는 경우들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인데, 최근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롯데에서 롯데온이라는 온라인 이제 산업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메리트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그룹 경영권 분쟁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권 분쟁이 또 형제의 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대한항공, 한진칼처럼 급등하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서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분 싸움을 하게 되면은 지분 싸움 하는데 왜 주가가 올라가나요? 라는 질문에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분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사기도 하고요. 상대가 더 비싼 가격에 사게끔, 비용이 없으면 사지 마라 라는 형태로 상대가 더 비싼 가격으로 사게끔 계속 주가를 끌어올려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싸움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급등하기도 하는데, 롯데지주가 지금은 역시 또 그룹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야기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대형주들 가격이 싸요. 그래서 지분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든 대형주들이 조금 있지 않나 싶은데, 그 가운데서 이제 형제의 사이가 조금 나빴다든지 형제에서 약간 경쟁을 하고 있던 그런 기업들 움직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롯데 지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를 지금 어떻게 봐야 하는가? 글쎄요, 그냥 저는
형제끼리 이렇게 싸운다. 저는 뭐 좋아 보이지 않아요. 뭐 지분 싸움을 한다? 사실 지분 싸움을 해가지고 남는 건 자기들이 가진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굳이 거기에 우리가 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한진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지분 싸움에서 좋은 거는 뭐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자기들 자산의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거?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지분 싸움 하는 것을 우리가 뭐 단기로 들어가가지고 또 매매를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 시점을 이용해서 좀 탈출 기회로 삼아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들고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뭐 사는 걸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손절은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항상 하시는 게 좋다. 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까지 밀리게 된다면은 최소 손절 그냥 다 해버려라. 이거는 기준입니다. 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손절하고 다시 사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그 점 기억 좀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리고 오늘 DPC라는 기업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빅히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방탄소년단으로 한참 이렇게 핫했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한다.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빅히트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조금 이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DPC 같은 경우는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한 회사가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모기업이 DPC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DPC가 만든 출자해서 만든 스틱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빅히트를 투자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산 가치가 이렇게 서로 올라가서 연결 재무제표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가치가 조금 재조명 받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역시나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뭐 이런 게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더 올라간다라고 보긴 힘들어요. 이미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상승해 있고 고평가 받고 있는 구간이다 생각을 하고요. 뭐 DPC라는 기업이 사실 다른 걸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고압 변성기 제조 뭐 이런 거 판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저런 투자로 인해 가지고 올라간다? 가전업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올라간다? 좀 그렇지 않나요?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가 올라간 것도 아닌데 역시 뭐 방탄소년단 효과를 봤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거품 그런 껍질들 벗겨지면 끝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 종목도 이제 끝을 향해 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빅히트가 이제 상장이 된다는 뉴스와 상장되면 거의 끝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의 끄트머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들고 계시는 분들은 매도가 좋지 않을까 일단은 매도가 좋지 않을까 분할 매도 시작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신규로 들어가시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한류 AI 센터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회사랑 이제 M&A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자회사가 뭐 팔리게 되면 좋다, 뭐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각을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이야기로 또, 이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을 만들면서 급등을 시키고 있는데요. 좋지 않겠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가지고 뭐 엄청나게 이득을 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올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온다면 이 종목은 이제 상장 폐지라고 봐요. 지금 여기서 어마어마한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거의 이제 마지막 바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살아날 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아래쪽에서 탄탄하게 만들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살아날 기업이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급등을 했을 때 지난 저점을 고점을 이렇게 좀 지켜주는 저점을 다시 만들어내는 형태로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면 옛날에 이렇게 살아난 기업이 하나가 있어요. BH라는 기업인데요. 요 종목도 사실은 바닥에 있다가 죽어가는 기업이었는데 살아난 기업이고요. BHI네. BH가 아니고 BHI.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 관리 종목 들어갔다가 죽을 둥 말 둥 하다가 밑에서부터 힘을 쌓고 이렇게 살아나서 급등한 경우는 있었는데 말로는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런 형태처럼 지금 한류 AI 센터도 제 생각에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투자한다라고 신규로 들어가겠다 생각하신다면 저는 좀 이것도 역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회사 재무제표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살아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들고 계셨던 분들 탈출 기회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이프로젠 HNG와 에이프로젠 제약 이런 종목들 지금 다 고점 만들었고요. 에이프로젠 제약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상한가가 풀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조금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잘 해결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종목들 에이프로젠 KIC 같은 경우도 상한가 풀리는 게 예사롭지 않다. 그래서 HNG가 상한가 풀리면 전부 다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잘 정리하셔야 된다. 그래서 HNG가 오늘 상한가 풀리면서 전부 다 운봉으로 쏟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들 역시나 단기 고점 만들었고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횡보를 해준다면은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잘 팔아내시길 바라겠고요. 밀리게 된다면 역시 손절 라인 잡아서 잘 대응해야 된다.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께는 제가 좋은 이야기 해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힘을 내셔가지고 손실 좀 각오하시고 잘 정리하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냉정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들 살펴보았고요. 역시 시장이 올라가고 있지만 잡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잡주에 현혹되지 않도록 멘탈 강하게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